읽어주는 동화책 비단구렁이 내 동생. 6살이 될 때까지 나는 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놀이공원에 가도 심심했어요. 엄마 아빠는 나와 잘 놀아주었지만 나는 동생이랑 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동생이 갖고 싶다고 말했죠. 아빠도 현우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단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구나.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니? 6살이 되는 생일에 드디어 아빠가 선물로 동생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나와는 다르게 생겼어요. 몸은 길고, 머리는 작고, 입에서는 혀를 날름거렸어요. 팔다리가 없고 온몸을 바닥에 붙이고 스르륵스르륵 기어서 다녔어요. 현우야, 이건 비단구렁이란다. 앞으로 비단구렁이가 너랑 많이 놀아줄 거야. 인사해. 그럼 얘가 내 동생이야? 그래, 비단구렁이가 네 동생이야. 근데 얘랑 어떻게 놀아? 팔다리도 없고 말도 못하잖아. 같이 게임도 못하고 축구도 못하고 놀이기구도 못하는데 비단구렁이는 다른 아이들이 못하는 걸 할 수가 있어. 투덜대지 말고 잘 지내렴. 나는 동생에게 비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비단이는 처음에는 나를 피했지만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비단이는 작은 생쥐를 좋아했어요. 비단이에게 잡아먹히는 생쥐가 불쌍했지만 비단이는 밥이나 김치는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어요. 아빠가 비단이는 살아있는 걸 통째로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비단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나보다 훨씬 키가 커졌어요. 하지만 똑바로 서지 않고 언제나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비단이와 밖에서 산책을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뱀이다. 엄청나게 큰 구렁이다. 비단이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날 따라다니고 내 말을 잘 들었어요. 한 번은 높은 나무에 드론 장난감이 걸렸는데 비단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드론을 물고 내려왔어요. 침대 밑에 들어간 야광공도 비단이가 꺼내주었죠. 비단이는 점점 똑똑해져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단이는 머리로 책장을 넘겨가며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학습지를 푸는 걸 도와줄 수 있었어요. 나는 엄마가 안 볼 때 비단이에게 어려운 문제의 답을 물어보았어요. 비단이는 말을 할 수 없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을 움직여서 숫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비단아, 3번이 맞아? 도리도리. 그럼 2번이야? 끄덕끄덕. 비단이가 똑똑해져서 비단이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비단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동물은 원숭이지? 도리도리. 그럼 코끼리야? 도리도리. 그럼 구렁이야? 끄덕끄덕. 비단이는 추운 걸 싫어해서 겨울에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비단아, 밖에 나가서 눈썰매 타지 않을래? 도리도리. 그럼 계속 이불 속에 있을 거야? 끄덕끄덕. 겨울 내내 집안에서 게으름을 피우던 비단이는 봄이 되자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비단이를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넓은 공원으로 놀러 나갔어요.
비단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햇볕을 쬐며 풀밭에서 놀았죠. 비단이를 본 아이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내가 비단이를 껴안고 노는 걸 보자 큰 형들이 와서 비단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너 얘랑 친구야? 도리도리. 아하, 애완동물이구나. 도리도리. 그럼 뭔데? 가족이야? 끄덕끄덕. 형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뱀이 가족이래. 나는 구렁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얘 이름은 비단이야. 그리고 비단이는 내 동생이야. 형들이 다시 한번 웃었어요. 그리고 덩치가 제일 큰 형이 말했죠. 야, 우리가 비단이를 좀 데리고 놀아도 되니? 나는 걱정이 되어서 비단이를 쳐다보았어요. 비단이는 걱정 말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들은 비단이와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같이 달리기도 하고 씨름도 했어요. 비단이도 형들과 노는 게 즐거워 보였어요. 나는 엄마가 김밥 먹자고 불러서 나무 그늘 밑으로 갔어요. 김밥 두 줄이나 먹었는데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덩치 큰 형이 비단이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떤 아줌마가 뛰어오더니 덩치 큰 형을 안아줬어요. 아니, 누가 우리 동식이를 울린 거니? 누구니? 저 구렁이가 강아지를 잡아먹었어. 어머나, 저렇게 크고 위험한 뱀을 누가 공원에 데리고 온 거지? 당장에 신고해야겠다. 비단이는 진짜로 강아지를 잡아먹은 것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나는 비단이를 껴안고 물었어요. 비단아, 너 정말 강아지 잡아먹었니? 도리도리. 나는 기뻤어요. 비단이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비단이는 아니라는데요? 세상에, 구렁이가 뭘 안다는 거니?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 애가 이렇게 울고 있냐고! 아줌마는 비단이가 강아지를 잡아먹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 아저씨는 구렁이는 체포할 수 없다면서 소방서에 신고했어요. 소방서 아저씨는 비단이를 커다란 자루에 담아서 소방차에 실었어요. 비단이는 버림받은 개들을 가둬놓는 커다란 철창에 갇히고 말았어요. 비단이는 강아지를 잡아먹은 죄로 감옥에 가고 말았죠. 나는 엉엉 울었어요. 비단이는 내 동생이에요. 비단이 불어주세요. 비단이는 강아지를 잡아먹은 적이 없다고요. 비단이를 철창에 가둔 턱수염 아저씨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구렁이 배가 이렇게 불룩한데 무슨 소리야? 이런 큰 구렁이는 위험하니까 가둬놔야 돼. 나중에 네가 잘 때 널 잡아먹으면 어떡하니? 그럴 리가 없어요. 비단이는 내 동생이란 말이에요. 하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세상에 구렁이를 동생으로 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 비단이 불어주세요. 아무리 울고 사정해도 턱수염 아저씨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때 갑자기 비단이가 몸을 베베 꼬며 괴로워했어요. 불룩한 배가 점점 앞으로 옮겨왔어요. 턱수염 아저씨가 씩 웃었어요. 이 녀석 소화가 안 돼서 강아지 토하려나 보다. 비단이는 마침내 칵 하고 무언가를 토해냈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비단이가 토한 것은 둥그런 축구공이었어요. 턱수염 아저씨는 실망한 눈치였어요. 뭐야, 강아지가 아니었네?
나는 비단이에게 물었어요. 왜 축구공을 삼켰어? 혹시 그 형이 널 축구공으로 괴롭혔니? 끄덕끄덕. 알았어. 축구공으로 널 때렸구나. 그렇지? 끄덕끄덕. 비단이는 화가 나서 공을 삼켜버린 것이었어요. 턱수염 아저씨는 비단이를 풀어줬어요. 아저씨는 나한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오해를 했구나. 앞으로 구렁이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지내렵나? 나는 너무 기뻐서 내 동생을 꼭 껴안았어요. 비단이도 기분이 좋아서 내 허리를 스르르 감았어요. 읽어주는 이야기 뽀뽀 도둑. 하은이는 일찍 자는 게 싫어요. 하은이는 저녁 늦게까지 엄마와 놀고 싶어요. 하은아, 얼른 자야지. 일찍 안 자면 도둑 아저씨가 업어간다. 엄마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 하은이에게 잔소리를 해요. 피, 거짓말. 도둑 아저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걸? 얘는 도둑 아저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어서 자. 하은이는 눈을 질끈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니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하은이는 스며시 눈을 떴다가 다시 질끈 감았어요. 누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은이는 한쪽 눈을 살짝 뜨고 누가 들어왔는지 보았어요. 방 안이 캄캄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분명 아니었어요. 머리가 짧고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하은이는 눈을 다시 감고 자는 척했어요. 하은이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밤중에 하은이 방에 들어온 사람은 도둑이 틀림없어요. 도둑 아저씨가 날 업어가면 어떡하지? 하은이는 겁이 나서 울음이 나오려 했어요. 도둑은 가만히 하은이를 내려다 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은이 이마에 뽀뽀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은 뽀뽀를 하더니 불이 나게 방문을 열고 달아났어요. 도둑이 사라지고 나서 하은이는 무서워서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다시 잠이 들고 말았어요. 하은아, 일어나야지. 어린이집 갈 시간이다. 아침에 늦잠을 자던 하은이는 눈을 부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나 어제 도둑 아저씨 만났다? 뭐? 도둑 아저씨를? 하은이가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오셨나 보네. 엄마는 도둑 아저씨 얘기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엄마, 그 아저씨 뽀뽀도둑이야. 뽀뽀도둑? 응, 내 이마에 뽀뽀하고 도망갔어. 엄마는 놀라지도 않고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뽀뽀만 훔쳐갔으면 다행이네. 비싼 물건이라도 훔쳐갔으면 엄마가 슬펐을 텐데. 엄마, 나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집에 아빠도 없는데. 하은이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신 아빠 생각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뽀뽀 도둑을 잡아주셨을 텐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이를 안아주었어요. 아빠 얘기만 하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하은이는 아빠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아빠, 아빠. 꿈속에서 아빠와 놀이동산에 갔던 하은이는 아빠를 부르면서 잠에서 깼어요. 아직 캄캄한 밤이에요. 하은이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다시 눈을 감았어요. 엄마는 하은이가 잘 때는 방에 들어오지 않아요. 뽀뽀도둑이다. 하은이는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하은이 뺨에 뽀뽀를 한 도둑은 방문을 열고 후다닥 도망쳤어요. 하은이는 도둑 잡아라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빠, 무서워. 하은이는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하은이는 엄마에게 뽀뽀도둑이 다시 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뽀뽀도둑이 널 해치지 않으니 괜찮아. 그리고 훔쳐간 것도 없잖아. 하은이는 뽀뽀도둑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엄마가 서운했어요. 엄마 미워. 아빠가 있었으면 도둑 혼내줬을 거야. 하은아, 이제 뽀뽀도둑은 다시 안 올 거야. 엄마가 문을 꼭꼭 닫아 놓을 테니까. 알았지? 하지만 그날 밤 뽀뽀도둑은 다시 하은이를 찾아왔어요. 하은이는 몸이 와들와들 떨렸지만 눈을 꼭 감고 자는 척했어요. 뽀뽀도둑은 아무 말 없이 하은이를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하은이는 마음속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빠, 뽀뽀도둑이 날 데려가지 못하게 지켜줘. 뽀뽀도둑은 코로 휙휙 하는 숨소리를 내며 다가왔어요. 하은이는 번쩍 눈을 떴어요. 하은이 입술에 뽀뽀를 한 도둑은 등을 돌려 다시 도망쳤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뽀뽀도둑은 덩치가 아주 컸어요. 하은이는 하늘에 있는 아빠에게 기도했어요. 아빠, 뽀뽀도둑이 다시는 내 방에 오지 못하게 해줘. 뽀뽀도둑이 가고 나서 하은이는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다음날 하은이는 엄마에게 온갖 투정을 부렸어요. 뽀뽀도둑 안 올 거라고 했잖아. 뽀뽀도둑 싫어. 아빠 보고 싶어. 엄마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타일렀어요. 이제 그만. 투정 부리면 나쁜 아이지. 아빠, 아빠, 아빠. 하은아, 하은이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돌아올지도 몰라. 응? 그게 무슨 소리야? 하은이는 눈물을 닦고 물었어요. 하은이가 투정 부리지 않고 착한 아이가 되면 아빠가 다시 집에 오실 거야. 정말? 아빤 하늘나라에 갔잖아. 음, 그런데 하은이가 착한 아이가 되면 하은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아빠는 엄마와 많이 싸웠어요. 어느 날 아빠는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했어요. 하은이는 눈이 빨개지도록 엉엉 울었어요. 엄마가 아빠는 다시는 하은이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아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은이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엄마는 왜 아빠가 돌아올 수 있다고 했을까? 하은이는 아빠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그날 밤 뽀뽀 도둑은 하은이를 다시 찾아왔어요. 뽀뽀 도둑은 하은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무섭지 않았어요. 뽀뽀 도둑에게서 아빠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하은이는 뽀뽀 도둑에게 안겨서 꿈을 꾸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아빠와 신나게 노는 꿈이었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아파트의 나무늘보. 예림이는 아파트 꼭대기층인 25층에 살아요. 예림이네 거실에서는 높은 산도 보이고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도 보여요. 예림이가 좋아하는 일은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바닥에서 인형놀이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없는 예림이는 엄마가 놀아주지 않을 때는 인형들과 말을 해요. 지리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집은 어디지? 우리 집. 아니야,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집은 우리나라에 없대. 정말이니, 나리마? 예림이는 인형들에게 전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주리, 나림, 은규, 지수, 병훈, 미미는 예림이의 좋은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예림이는 언제부터인가 인형들과 노는 게 재미없어졌어요. 혼자 말하고 대답하고 인형들을 움직이며 노는 게 시시해졌어요. 아, 나도 같이 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예림이네 아파트에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19층에는 진영이, 10층에는 선희, 5층에는 지숙이가 살아요. 그런데 아래층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예림이와 놀 수가 없어요. 인형놀이에 실증이 난 예림이는 멍하니 거실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하얀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까만 도로 위에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자동차들이 꼬물꼬물 움직였어요. 그 순간 예림이는 발치에서 뭔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 발견했어요. 온 몸이 털로 덮여 있고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이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중이었어요. 넌 뭐야? 뭔데 우리 집 창문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자 털로 덮인 동물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예림이를 쳐다봤어요. 나는 나무늘보. 배가 고파서 옥상에 가는 중. 털로 덮인 동물은 말하는 것도 느렸어요. 나무늘보라고? 그런데 왜 옥상에 가려고? 옥상에 맛있는 나뭇잎이 있어서. 예림이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옥상에서 나무를 키운다는 게 기억났어요. 아저씨는 옥상에서 나무도 키우고 토마토랑 오이도 키웠어요. 나무늘보야. 그런데 너 언제부터 올라오고 있었던 거야? 기억이 잘 안 나. 오면서 몇 밤 잤어. 우리가 꼭대기층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힘을 내, 늘보야. 고마워.
근데 넌 어디 사니? 나무늘보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산등성이를 가리켰어요. 저기, 산속에. 나무늘보는 말이 너무 느려서 예림이가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무늘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림이는 나무늘보가 맛있는 나뭇잎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침밥을 먹고 어린이집에 간 예림이는 친구들에게 나무늘보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들은 신기하다면서 자기도 나무늘보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림이가 나무늘보를 만나고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진영이가 나무늘보를 봤다고 했어요. 진영이는 19층에 살아요. 정말이니? 왜 또 올라오는 건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옥상에서 나뭇잎 먹고 내려가는 중이래. 뭐야? 아직 안 내려간 거야? 며칠 전에는 선희를 만났는데 나무늘보를 봤다고 했어요. 선희는 10층에 살아요. 나무늘보가 나뭇잎 먹고 내려가는 중이래. 뭐야? 아직 10층까지밖에 못 간 거야? 걔 어떡하니? 언제 집에 가? 며칠 전에는 지숙이가 나무늘보를 봤다고 했어요. 예림이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직도 5층이야? 예림이가 나무늘보를 본 지 열흘이 넘었어요. 이후로 나무늘보를 보았다는 친구는 없었어요. 예림이는 나무늘보가 어째 되었을지 궁금했지만 다시 인형들과 놀기로 했어요. 예림이가 거실에서 인형들과 소꿉장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창문을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았더니 나무늘보가 매달려 있었어요. 예림이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너 왜 다시 올라온 거니? 집에 다녀온 거야? 집에 못 갔어. 왜? 넌 산속에서 산다고 했잖아. 내려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다시 올라왔어. 과연 나무늘보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읽어주는 동화책 무중력 학교. 과학자가 꾸민 대건이는 요즘 심통이 났어요. 옆집에 사는 은수가 우주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새로 생긴 우주여행 상품은 영국에서 날씬하게 생긴 우주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공기가 없는 우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서 있는 것은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가면 중력이 없어서 몸이 둥둥 떠다녀요. 중력이 없어서 몸이 둥둥 떠다니는 걸 무중력이라고 해요. 우주선이 아주 높이 올라가니까 몸이 풍선처럼 둥실 떠올랐어. 머리카락도 위로 올라가고 내가 먹던 사탕도 이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야. 우주에 가면 몸이 너무 가벼워서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파란 구슬처럼 보여. 은수는 신이 나서 자랑했지만 대건이는 너무 샘이 났어요. 대건이의 꿈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거예요. 대건이는 엄마에게 우주여행을 보내달라고 졸랐어요. 뭐? 우주여행?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알아?
안 돼. 은수도 아빠랑 갔다 왔단 말이야. 나도 가고 싶어. 은수가 가면 너도 가야 되는 거니? 너는 지난번에 해외여행 다녀왔잖아. 해외여행은 엄마만 좋아하잖아. 난 우주여행을 하고 싶단 말이야. 대건이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어요. 대건이는 은수보다 과학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었어요. 태양계의 행성이 어떤 순서로 있는지도 알고,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요. 대건이는 우주에 공기가 없어서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너무나 춥고, 햇빛이 있는 곳은 너무나 뜨겁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은수는 과학 시험을 제일 어렵다고 하고 커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우주에 대해서는 대건이만큼 아는 친구가 없어요. 우주에 가야 할 사람은 대건인데 왜 은수는 가고 대건이는 못 갔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대건이가 풀이 죽어서 지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꿈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무중력 학교가 생긴 거예요. 대건이 엄마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건아, 무중력 학교가 생겼단다. 이제 우리 대건이도 우주에 갈 수 있겠구나. 무중력 학교가 뭔데? 그 우주에서 과학을 배우는 학교야. 대건이가 어린이 과학 퀴즈대에 나가서 합격을 하면 무중력 학교에 갈 수 있대. 정말이야? 가고 싶어, 무중력 학교. 대건이는 과학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퀴즈도 척척 풀었어요. 다음 중 가장 가벼운 물질은 무엇일까요? 철, 공기, 수소, 물. 정답! 수소! 정답이에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속도는? 정답!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억 년, 10억 년, 45억 년. 45억 년! 장대건 학생 합격입니다. 야호! 나도 우주에 갈 수 있다. 한 달 뒤에 과학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 모였어요. 무중력 학교에 가기 위해서예요. 대건이는 아파트보다 높고 커다란 로켓에 탔어요. 10, 9, 8, 7, 6, 5, 4, 3, 2, 1, 발사! 로켓이 발사되고 대건이는 순식간에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창문으로는 파란 공처럼 생긴 지구가 보였고 지구 밖으로는 까만 우주 공간이 보였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무중력 학교입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풀어주세요. 벨트를 풀자 대건이의 몸이 풍선처럼 공중에 떠올랐어요. 무중력 학교의 선생님이 우주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 말했어요. 몸이 둥둥 뜨죠? 여기는 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건이 눈앞으로 친구들이 슈퍼맨 흉내를 내며 날아다녔어요. 선생님이 물병의 뚜껑을 열었더니 물방울이 공처럼 뭉쳐서 떠다녔어요. 아, 목말라. 대건이는 공중에 떠다니는 물방울을 꿀꺽 삼켰어요. 자, 과자 먹을 사람. 선생님이 과자를 공중에 뿌리자 과자들이 물고기처럼 공중에서 헤엄쳤어요. 대건이와 친구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과자를 잡아서 입에 넣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을 꺼내서 과학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다들 무중력 공간에서 헤엄치고 노느라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구나. 그럼 오늘은 우주에 나가서 신나게 놀자꾸나. 대건이는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신나서 힘차게 문을 박차고 나갔더니 대건이는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갔어요. 멈출 수가 없어. 무전기에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건아,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움직이는 물체는 영원히 멈출 수가 없어. 왜 그런 장난을 한 거니? 아, 몰랐어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대건이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선생님이 들려준 무서운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주에서 길을 잃어서 영영 지구에 돌아오지 못한 러시아 우주인들의 이야기였어요. 대건이와 우주선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대건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우주에 너무나 오고 싶었지만 이제는 지구에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얼굴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 무언가 대건이의 몸을 잡아당겼어요. 대건이는 다시 뒤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멀어졌던 우주선이 다시 크게 보이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대건아, 안심해. 내 우주복에 구명 로프가 달려 있어서 지금 잡아당기고 있어. 대건이가 아래를 보니까 허리춤에 낚싯줄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어요. 대건이는 다시 신이 났어요. 우와, 재밌다. 더 빨리 당겨주세요. 신나는 무중력 학교의 수업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읽어주는 동화책 소망 승강기. 승강기는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서 사람이나 짐을 싣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계예요. 사람들은 보통 엘리베이터라고 부르지만 우리말로는 승강기라고 불러요. 윤진의 아파트에는 승강기가 4대나 있어요. 1번 승강기, 2번 승강기, 3번 승강기, 그리고 소망 승강기. 왜 소망 승강기라고 부르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저 승강기 입구에 숫자 대신 소망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1번, 2번, 3번 승강기는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소망 승강기는 언제나 멈춰 있어요. 층수를 나타내는 램프에는 언제나 점검 중이라는 글자가 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오늘은 점검 중이라는 글자 대신에 1이라는 숫자가 떠 있어요. 소망 승강기가 1층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여보, 무슨 일이지? 소망 승강기가 정말 움직이려나? 그러게, 한번 타볼까? 외출하고 돌아온 윤지와 엄마 아빠는 소망 승강기에 올라탔어요. 어라? 숫자판이 이상해. 엄마는 윤지네가 사는 15층을 누르려다 깜짝 놀랐어요. 15층 단추 대신에 엄마의 소망이라는 단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상하네.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엄마의 소망 16층. 도대체 윤진애가 사는 15층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엄마, 한번 눌러봐요. 엄마의 소망이래잖아. 그럴까? 기분이 이상한걸?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단추를 눌렀어요. 승강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승강기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커다란 방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방 안에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자는 예쁜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어서 청소해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자 앞치마를 두른 아줌마가 청소기를 들고 와서 윙윙 소리를 내며 청소했어요. 오늘 저녁은 스파게티로 준비해줘요. 윤지가 먹고 싶다니까. 그러자 머리에 하얀 모자를 쓴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면을 삶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난 쇼핑해야 되니까 주차장으로 갑시다. 그러자 까만 양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타나 엄마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네, 사모님.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윤지와 엄마 아빠가 입을 벌리고 구경하는 동안 소망 승강기 입구가 닫혔어요. 승강기 문이 다시 열렸을 때는 이상한 방이 사라지고 15층에 복도가 나타났어요. 여보, 정말 이상하죠? 왜 그런 방이 나타났을까요? 엄마가 물었을 때 아빠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게 당신 소망이잖아. 이제 알았어. 당신은 부자가 돼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때때로 엄마는 집안일이 힘들다고 아빠에게 짜증을 내곤 했어요. 아빠의 말에 엄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윤지는 엄마의 소망은 정말로 부자가 되어서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윤진의 식구는 또 소망 승강기를 타게 됐어요. 어라? 단추가 바뀌었어. 이번에는 15층 단추 대신에 아빠의 소망이라는 단추가 생겼어요. 좋아. 그럼 이번엔 아빠가 눌러볼게. 아빠가 단추를 누르자 승강기는 소리를 내며 위로 올라갔어요. 승강기 문이 열리자 윤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다. 그 방에는 아빠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아주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의 의자 밑에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허리를 굽실대며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존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승강기 문이 닫히자 윤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의 소망은 높은 의자에 앉는 거야?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빠는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드신 거야. 회사 다니는 게 힘들면 높은 데 앉고 싶은 거야? 높은 데 앉으면 덜 힘들거든. 아빠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세 식구는 절대로 소망승강기를 타지 않았어요. 소망승강기를 타고 나면 엄마 아빠가 슬픈 표정을 짓기 때문이에요. 소망승강기도 윤진의 식구를 태워줄 마음이 없는지 언제나 점검 중이라는 글자만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윤지는 다시 소망승강기가 타고 싶었어요. 소망승강기의 문이 열리면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소망승강기가 다시 1층에 내려온 것을 보고 윤지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엄마, 아빠, 소망승강기 타고 싶어. 제발 타자. 엄마 아빠는 소망승강기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윤지가 손을 잡아당기며 졸랐기 때문에 소망승강기 안으로 다 함께 들어가고 말았어요. 내 소망이다. 내 단추다. 윤지는 손뼉을 쳤어요. 정말로 15층 자리에 윤지의 소망이라는 단추가 생겼어요. 윤지가 단추를 누르자 승강기가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엄마 아빠는 윤지의 소망이 무엇일까 걱정하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승강기 문이 열렸어요. 어, 나다. 내가 있어. 정말로 윤주와 똑같이 생긴 여자애가 캠핑장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윤주야, 어서 와라. 고기 먹자. 세 식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빠 목소리에 다 같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빠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커다란 텐트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엄마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고기를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와, 맛있겠다. 윤지와 똑같이 생긴 여자애는 젓가락을 들고 아빠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구워주는 고기를 열심히 집어먹었어요. 승강기 문이 닫히자 엄마와 아빠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다음 날 윤진의 식구는 캠핑장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엄마는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오고 아빠는 고기 굽는 석쇠를 챙겼어요. 윤지는 캠핑장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을 가방에 넣었어요. 다 함께 짐을 챙겨서 소망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아빠가 말했어요. 이상하다. 15층 단추가 다시 생겼구나. 정말로 소망 단추가 있던 자리에 15층 단추가 있었어요. 1층에서 내린 윤진의 식구들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승강기 입구에 있던 소망이라는 글자는 사라지고 4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어요. 여보, 소망 승강기가 4번 승강기가 됐어요. 그러게, 소망 승강기는 어디로 간 걸까? 엄마 아빠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윤지가 폴짝 뛰면서 소리쳤어요. 어서 캠핑장 가자. 나 놀고 싶단 말이야. 윤진의 식구들은 4번 승강기를 뒤로 하고 웃으면서 캠핑장으로 떠났어요. 윤진의 식구가 캠핑장으로 떠나고 나서 은유네 식구가 아파트 1층에 들어왔어요. 은유와 엄마 아빠는 어제 새로 이사 온 이웃이에요. 은유는 1번 승강기에 타려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소망 승강기 타면 안 돼? 은유 엄마는 입구에 소망이라고 쓰여 있는 승강기를 슬쩍 쳐다봤어요. 안 돼. 지금 점검 중이잖아. 은유네 식구가 1번 승강기를 타고 사라지자 소망 승강기의 램프는 슬며시 일자로 바뀌었어요. 읽어주는 동화책 코끼리 선생님. 동물학교에는 세상 곳곳에 다양한 동물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기린, 염소, 토끼, 생쥐, 사자, 악어, 하마, 그리고 개와 고양이까지. 동물학교의 선생님은 코끼리였어요. 코끼리는 성질이 포악해서 학생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숙제를 안 해온 염소는 기다란 코로 꿀밤을 먹였어요. 끙! 숙제를 안 해오면 이렇게 끙! 꿀밤을 먹는 거다. 떠들다 걸린 생쥐는 코로 감아서 야구공처럼 휙 하고 던져버렸어요. 생쥐 살려! 무서운 사자도 문제를 못 풀면 코끼리 선생님에게 밟혀서 비명을 질렀어요. 아이고, 사자 죽네! 시끄럽게 떠드는 개와 살금살금 수업을 빼먹는 고양이는 코에서 내뿜는 물벼락을 맞았어요. 잘못했어요, 선생님. 하지만 코끼리는 덩치가 아주 크고 아는 것도 많아서 동물 학생들이 감히 대들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알았어. 네, 선생님. 그러던 어느 날 동물학교에 재빠르고 영리한 원숭이가 전화가 왔어요. 원숭이는 놀기 좋아하고 장난이 심해서 코끼리 선생님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너 이놈! 이리 와서 매를 맞아라! 하지만 원숭이는 혀를 쏙 내밀고 칠판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너 이놈! 이리 내려오지 못해! 코끼리 선생님은 화가 나서 기다란 코로 칠판을 쿵쿵 두들겼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코끼리 선생님을 놀렸어요. 너 이런 버릇없는 놈!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원숭이는 복도로 나갔지만 벌을 서기는커녕 폴짝폴짝 제주를 넘으며 놀았어요. 동물 학생들은 코끼리 선생님을 골려먹는 원숭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크크 웃었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든 원숭이를 학교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숭이에게 어려운 수학 시험을 내기로 했어요. 네가 만일에 10문제 중에서 5문제도 풀지 못하면 넌 학교에서 쫓겨나는 줄 알아라. 알았지? 코끼리 선생님은 생쥐나 기린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덧셈과 뺄셈을 10문제나 냈어요. 6 더하기 2은? 3 더하기 1는? 5 빼기 3. 2 더하기 5은? 똑똑한 코끼리 선생님도 한참 동안 생각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원숭이는 손가락이 10개나 있어서 덧셈과 뺄셈을 너무나 쉽게 풀었어요. 이런 것도 문제라고 냈냐? 원숭이는 답안지를 코끼리 얼굴에 던졌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원숭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숭이는 재빨리 달아났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원숭이의 부모님을 오시게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원숭이군이 너무나 버릇이 없고 수업 태도가 나쁩니다.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 부모님은 역시나 원숭이였어요. 원숭이 부모님은 책상 위에서 뛰어다니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놀았어요. 코끼리 선생님이 야단을 치자 원숭이 아빠는 책을 찢어버리고 달아났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코로 자신의 머리를 쿵쿵 때렸어요. 아이고 분해라. 아이고 난 원숭이들이 정말 싫어. 코끼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원숭이를 학교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예 원숭이를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린 학생은 교문을 막고 사자 학생은 교실 문을 막고 악어 학생은 복도에서 원숭이가 못 오게 지켰어요. 원숭이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자 코끼리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어요. 원숭이 녀석은 우리 학교에서 배울 자격이 없어. 하지만 원숭이는 벽을 타고 올라와 창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찌나 재빠른지 아무도 원숭이가 들어오는 걸 잡지 못했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화가 나서 기다란 코를 마구 휘두르면서 원숭이를 쫓아왔어요. 원숭이는 원숭이 엄마가 싸준 바나나 도시락을 까먹으며 도망쳤어요. 나 잡아봐라. 냠냠냠냠냠냠. 코끼리 선생님은 원숭이가 던진 바나나 껍질을 밟아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아이쿠 허리야. 코끼리 선생님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코끼리 선생님이 사라지자 동물학교는 매우 소란스럽고 어수선해졌어요. 기린과 염소가 싸우고, 개가 컹컹 짖고, 고양이는 책상을 긁고, 원숭이는 칠판 위에서 바나나를 먹었어요.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악어는 짜증이 났어요. 에휴,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네. 악어는 꼬리를 흔들어 책상을 쿵쿵 내리쳤어요. 동물 학생들은 떠들다 말고 조용히 악어의 눈치를 살폈어요. 악어는 화가 나면 아주 무서워서 사자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얘들아, 코끼리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너무 떠드는 거 아니니? 원숭이가 악어 앞에서 춤을 추면서 까불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떠드는 거지. 지금 안 놀면 언제 놀 거니? 악어는 원숭이의 꼬리를 꽉 물었어요. 제발 내 꼬리를 놔줘. 악어는 원숭이의 꼬리를 문 채로 말했어요. 코끼리가 없으니까 네가 선생님을 해야겠다. 알았다고. 아우, 내가 선생님 하겠다고. 원숭이는 그날부터 선생님이 되었어요. 까불지도 않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책을 펴놓고 동물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원숭이는 선생님이 된 뒤로 열심히 공부하고 동물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장난을 치거나 딴짓을 하면 악어가 무섭게 입을 딱 벌렸어요. 까불면 잡아먹을 거야, 원숭이 선생님. 코끼리 선생님이 허리가 다 나아서 돌아왔을 때 원숭이는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동물 학생들은 원숭이에게 모르는 걸 묻고 원숭이는 정성껏 가르치고 또 가르쳤어요. 덩치 큰 동물들이 물건을 부수거나 맹수들이 친구를 함부로 잡아먹는 일도 없어졌어요. 동물학교는 원숭이 덕분에 이름난 학교가 되었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서 원숭이를 코로 계속 쓰다듬었어요. 코끼리 선생님은 만나는 동물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썽꾸러기도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엄마가 보는 UFO. 잠에서 깬 수진이는 거실에 혼자 나와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우리 예쁜 손녀가 왜 여기서 울고 있을까? 할머니가 나와서 수진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꿈 꿨어. 또? 응, 이번엔 진짜 엄마를 만난 것 같았단 말이야. 수진이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수진이 엄마는 작년에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수진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버리자 아빠는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불쌍한 수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수진이에게 매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할머니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지만 수진이는 밤마다 엄마 꿈을 꿨어요. 꿈에서 만난 엄마는 살아계실 때처럼 예쁘고 자상한 모습이었어요. 수진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몸이 약하시단다. 그러니까 수진이가 잘 돌봐드려야 해. 응, 근데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도 수진이가 보고 싶단다.
우리 만날 수 없어?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속삭이지 말고 양치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해. 알았지? 수진이가 대답을 하려던 순간에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수진이에게 엽서를 한 장 주고 갔어요. 수진이는 엽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받는 사람에는 박수진이라고 적혀 있고 보낸 사람에는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아름다운 별무늬 그림이 가득했고 앞면에는 익숙한 엄마의 글씨가 가득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수진이가 모르는 아주 먼 세상으로 왔단다. 엽서에 있는 별무리 중에 어느 한 별에 엄마는 살고 있단다. 이곳은 풀과 나무와 동물들이 많고 사람이 지은 집은 없단다. 엄마는 나무 밑에서 자고 풀밭에서 열매를 먹으며 살고 있어. 여기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맛있는 열매가 많아서 배고픈 사람이 없단다. 수진아, 엄마가 다시 엽서 보낼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으렴. 수진이는 엄마의 엽서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문구점에 달려가 예쁜 엽서를 몇 장 샀어요. 그리고 엽서에 엄마에게 보낼 글을 적었어요.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 할아버지는 너무 웃기고 할머니가 만든 밥은 너무 맛있어. 친구들은 나한테 잘해줘. 가끔 엄마 생각이 나지만 아무 때나 울지는 않아. 근데 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내가 엄마가 사는 세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수진이는 그냥 받는 사람에게 엄마라고만 적었어요. 엄마가 사는 곳의 주소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적어서 우체통에 넣으니까 하루 만에 답장이 왔어요. 수진아, 네가 엄마가 사는 세상으로 오려면 나이를 아주 많이 먹어야 해. 원래 지구에 사는 사람은 살아서는 이곳에 올 수 없단다. 하지만 엄마도 수진이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내 친구를 너에게 보낼 거야. 내 친구는 지구인이 아니야. 내 친구는 엄마가 있는 세상으로 올 수 있는 우주선을 갖고 있어. 너는 그 우주선을 타고 엄마에게 오면 된단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창문을 열고 기다리면 내 친구가 너를 찾아갈 거야. 곧 만나자. 사랑해, 수진아. 엽서를 읽고 창문 밖을 내다보니 초승달이 떠 있었어요. 할아버지, 보름달이 뜨려면 몇 밤이나 자야 돼? 오늘부터 10밤하고 3일 밤만 더 자면 된단다. 그렇게나 오래? 왜? 보름달이 뜨면 무슨 일이 있니? 아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수진이는 엄마를 만나러 가는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먼 여행을 한다고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10밤을 자고 3일 밤을 더 자니까 정말로 보름달이 떴어요. 수진이는 창문을 활짝 열고 엄마 친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밤하늘을 쳐다봐도 엄마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졸음을 못 이기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이가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둥그런 접시 같은 비행기가 수진이의 방 안으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거 보여요?
수진이가 뒤를 돌아보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건 UFO다, UFO. 수진이가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몸이 둥실 떠올랐어요. 수진이는 어느새 밝은 빛을 따라 UFO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수진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하얀 빛이 가득한 알 수 없는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방 한쪽에서 얼굴이 갸름하고 눈동자가 기다란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반갑다. 네가 수진이니? 응, 네가 우리 엄마 친구야? 응. 내 이름은 루이랑랑이라고 해. 반가워, 루이랑랑. 루이랑랑은 수진이가 타고 있는 우주선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수진이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 엄마가 사는 세상에 도착할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루이랑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는 엄마와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 수진아! 엄마는 살아계실 때보다 더 예쁘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사는 세상은 나무와 풀과 꽃이 가득하고 이상하게 생긴 동물들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예쁜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아프거나 늙은 사람은 없고 모두 아름답고 젊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들판의 동물을 잡아먹거나 해치지 않았어요. 엄마는 사과처럼 생겼지만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열매를 수진이에게 줬어요. 수진이는 엄마와 나무 밑에 앉아서 맛있는 열매를 실컷 먹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엄마, 나 엄마랑 여기서 살면 안 돼? 엄마는 슬프게도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 살아있는 지구에는 여기 올 수 없단다. 언젠가는 수진이도 여기에 와서 엄마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근데 난 이미 여기에 왔잖아.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살래. 수진아,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수진이가 없으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이제 그만 돌아가렴. 싫어. 수진아, 울지 마. 여기 내 친구가 보름달이 뜰 때마다 수진이를 데리러 갈 거야. 루이랑랑이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늘 엄마에게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루이랑랑이 허리에 있는 단추를 누르자 접시 모양의 UFO가 하늘 위에 나타났어요. 수진이는 다시 UFO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직도 쿨쿨 잠들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루이랑랑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수진이는 울지 않을 거예요. 보름달이 뜨면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읽어주는 동화책 목욕탕의 상어. 개구쟁이 연우는 목욕을 싫어해요. 연우야, 목욕해야지. 냄새난다. 싫어. 목욕은 싫어. 엄마가 욕실에 들어가라고 잔소리를 해도 연우는 땀 냄새를 풍기며 요리조리 도망치곤 해요. 보다 못한 아빠가 연우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랑 같이 대중목욕탕에 가서 놀까? 응?
대중 목욕탕? 그래. 지난번에 아빠랑 대중탕에 가서 신나게 놀았잖아. 연우는 집에서 하는 목욕은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목욕하는 대중 목욕탕에 가는 걸 좋아해요. 대중 목욕탕은 집에 있는 욕실보다 훨씬 넓고 커다란 욕탕에서 물장난도 치고 수영도 할 수 있어요. 응, 좋아. 나 아빠랑 목욕탕 갈래. 대중 목욕탕 가서 놀래. 연우는 아빠의 손을 잡고 집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 입구에는 상어탕이라고 적힌 간판이 붙어 있어요. 상어탕이래. 아빠, 왜 상어탕이야? 글쎄다. 혹시 상어가 나오는 목욕탕 아닐까? 헤이, 목욕탕에 무슨 상어가 있어. 상어는 바다에 살잖아. 연우는 아빠의 바보 같은 말에 깔깔 웃으며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벽에 커다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아빠가 커다란 목소리로 안내문을 읽어주었어요. 상어탕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욕탕에는 상어가 자주 나타나므로 어린 손님은 욕조 안에서 풍덩거리며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상어는 시끄럽게 물장난을 하는 어린이를 좋아합니다. 만일 상어가 나타나면 눈을 감고 10가지 세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상어에게 잡아먹혀도 우리 목욕탕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어탕 주인. 연우는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어요. 와, 뭐 이런 이상한 목욕탕이 있어. 연우는 코웃음을 치고 냉탕에 들어갔어요. 냉탕 욕조는 매우 컸지만 어른들이 별로 없어서 놀기에 좋았어요. 아빠는 때를 밀자며 연우를 불렀지만 연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냉탕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어요. 어찌나 심하게 장난을 쳤던지 찬물이 목욕하는 어른들에게까지 튀어 어른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연우야, 아저씨들한테 찬물 주니까 얌전히 써. 아빠가 연우에게 주의를 줬지만 연우는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수영을 하던 연우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아무리 수영을 해도 욕조 가장자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발 아래로 바닥은 한없이 깊었어요. 이상하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연우는 자신이 바다처럼 엄청나게 넓은 욕조 속에서 수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위에는 출렁이는 물밖에 보이지 않고 아빠의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던 아저씨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에는 높은 천장이 까마득히 보였어요. 여기가 목욕탕은 목욕탕인데 연우의 몸이 벌레처럼 한없이 작아진 걸까요? 연우는 더럭 겁이 났어요. 아빠,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시커먼 물체가 연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삼각형의 지느러미. 상어가 나타났다. 상어다. 연우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삼각형 지느러미는 점점 연우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때 연우의 눈앞에 조그만 섬이 나타났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작은 섬에는 알록달록 무당 옷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 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면서 대답했어요. 안 돼.
여기는 너무 좁아서 네가 올라올 자리가 없단다. 할머니, 그럼 전 어떡해요? 상어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할머니는 다시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었어요. 걱정 말아라. 내가 상어를 쫓는 주문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따라하렴. 연우는 너무 무서웠지만 무당 할머니를 믿어보기로 했어요. 무당 할머니는 상어를 쫓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뚜루루뚜,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귀여운. 에이, 이게 뭐예요, 할머니? 무당 할머니의 엉터리 주문을 따라하는 동안 상어가 연우의 엉덩이 근처까지 쫓아왔어요. 상어다! 연우는 온 힘을 다해 헤엄을 쳤지만 상어의 지느러미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연우가 뒤를 돌아보자 상어의 엄청나게 큰 입과 날카로운 이빨들이 보였어요. 연우는 그때 목욕탕 안내문에 적혀있던 주인 아저씨의 충고가 생각났어요. 만일 상어가 나타나면 눈을 감고 10가지 세어보세요. 연우는 눈을 질끈 감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우는 눈을 살짝 떠봤어요. 상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화난 아빠의 모습이 보였어요. 연우야, 너 목욕 안 할 거야? 얼른 나와. 연우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넓고 깊었던 욕조는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어요. 아빠! 연우는 아빠가 너무 반가워서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이 녀석, 아빠한테 혼날까 봐 이러는 거야? 아빠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떼수건을 들었어요. 어서 뒤돌아. 떼 좀 밀자. 아빠는 떼수건으로 연우의 등을 박박 밀었어요. 연우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아팠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도 무서운 상어보다는 아빠가 훨씬 좋거든요. 읽어주는 동화책 2900년 아무도 살지 않는 지구. 뿌꾸뿌꾸 행성의 꼬마 과학자 또띠는 저 먼 우주 속에 어떤 별나라들이 있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별나라에 관한 책을 아주 좋아했죠. 어느 날 또띠는 우주 도서관에서 낡은 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초록별 지구라는 제목의 책이었답니다. 책의 표지에는 또띠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별나라가 그려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뗄 수 없었죠. 또띠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그 안은 더 아름다웠죠. 지구에는 숲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숲속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다양한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지구에는 바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바닷속에는 또 다른 생물들이 살고 있었죠. 물결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물풀과 아름다운 산호, 그리고 알록달록 다양한 물고기까지.
푸른 물감을 푼 것 같은 파란 바다는 무척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책을 보다 말고 또띠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뿌꾸뿌꾸 행성에는 아름다운 숲도 신기한 바다도 없었어요. 모래바람만 부는 황량한 곳이었죠. 또띠는 아름다운 숲과 바다가 있는 지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지구에 직접 가보기로. 또띠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한 뒤 자신의 우주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우주선에 명령을 내렸죠. 지구로 출발! 우주선은 지구를 향해 날아올랐어요. 또띠의 마음은 먼 길을 떠난다는 두려움보다 아름다운 지구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설렜어요. 삐릴릴리 삐릴릴리 5분 후 지구에 도착합니다. 긴 여행에 지쳐 잠을 자고 있던 또띠는 우주선의 안내 목소리에 놀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눈앞에 있는 건 또띠가 기대했던 지구가 아니었어요. 너 잘못 온 거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초록별 지구라고. 그런데 저건... 바로 그때 책에서 봤던 달이 또띠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별이 지구가 맞다는 걸 안 또띠는 무척 실망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죠. 혹시나 하고 우주선을 지구에 착륙시켰어요. 가까이에서 본 지구는 우주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어요. 쓰레기가 산처럼 우뚝우뚝 솟아있고 책에서 봤던 숲이나 생물들은 볼 수 없었죠. 또띠는 우주선을 타고 바닷속에도 들어가 보았어요. 시커먼 기름이 둥둥 떠 있는 바닷속에도 쓰레기들이 쌓여 있기는 마찬가지였죠. 신기하고 아름답던 바다 생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또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지구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띠는 힘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뿌꾸뿌꾸 행성으로 돌아가자. 또띠는 초록별 지구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무척 실망했어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의자에 기대 앉았죠. 그때 우주선에서 검은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먼 거리를 날아와서 우주선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또띠는 우주선을 고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화성이라는 행성으로 날아갔어요. 화성에 도착해 보니 그곳 역시 쓰레기로 덮여 있었죠. 지구인들이 환경 오염으로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화성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곳마저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있었어요. 지구인들은 자기들끼리 자랑처럼 말했죠.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화성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건 모두 우리의 기술 덕분이야. 그 말에 또띠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띠는 서둘러 우주선을 고쳐 뿌꾸뿌꾸 행성으로 날아올랐어요.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또띠는 생각했죠. 지구인들 때문에 화성도 곧 망가질 게 분명해. 그럼 또 다른 행성을 찾을 텐데. 절대 우리 뿌꾸뿌꾸 행성엔 안 오면 좋겠다. 또띠는 조용히 초록별 지구라는 책을 내려다 보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읽어주는 동화책 피아노 파티.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와요. 은주가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은주는 피아노 학원에서 연주를 배우고 집에 와서 다시 연습을 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바이에를 쳤는데 지금은 한홍과 체르니를 치고 있어요. 은주의 피아노 실력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은주의 피아노는 불만이 많았어요. 은주가 연습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은주의 부모님도 텔레비전을 끄고 꿈나라로 떠났어요.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에 누군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피아노 건반들이에요. 너무 피곤하다. 우리 주인은 우리를 너무 두드린다니까. 그러게, 아래도 빼지 않고 이렇게 눌러대니 이러다 정말 고장나겠어.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해. 하지만 쉴 수가 없잖아. 신나게 놀고 나면 피로가 풀릴 거야. 파티하자, 파티. 피아노 건반들의 파티를 하는 거야.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건반들과 반음 건반들은 밤새도록 놀기로 했어요. 도 건반이 말했어요. 도저히 놀 수 없을 때까지 놀아보자. 레 건반이 말했어요. 레몬 주스 만들어 마시자. 미 건반이 말했어요. 미장원에 다녀와야겠어. 예쁘게 꾸미고 와야지. 파 건반이 말했어요. 파티, 신나는 파티. 솔 건반이 말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하기 싫은 건반은 빠져. 라 건반이 말했어요. 라디오를 틀어봐. 우리도 음악 듣고 파티하자. 시 건반이 말했어요. 시시하게 놀지 말고 재미나게 놀아보자. 건반들은 밤새도록 파티를 벌였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신나는 피아노 파티를 벌였어요. 얼마나 놀았을까요? 다들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어요. 노는 것도 힘이 들어요. 도 건반이 말했어요. 도돌이 펴. 다시 반복해서 놀아보자. 레 건반이 말했어요. 레모네이드 만들어줘. 잠 좀 깨고 다시 놀자. 미 건반이 말했어요. 미안해. 난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어. 파 건반이 말했어요. 파김치가 됐어. 솔 건반이 말했어요. 솔솔 잠이 오는데. 라 건반이 말했어요. 라면 끓여 먹자. 출출한데. 시 건반이 말했어요. 시끄러. 이제 잠 좀 자자. 시 건반의 호통에 다들 주섬주섬 짐을 챙겨 일어났어요. 다들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피아노 건반들의 파티는 이제 끝이 났어요. 은주가 다시 건반을 두드릴 때까지 피아노는 조용할 거예요.